어제 비 진짜 전국에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비 피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네, 정말 비가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어제 폭우 때문에 출퇴근길 피해 정말 많이 보셨을 아하. 텐데 특히나 이 폭우 피해로 물난리를 겪은 곳이 있습니다. 아이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폭우 피해의 어머. 현장입니다. 여기 경기도에 있는 KTX 광명역인데요. 많은 비로 인해서 광명역 일부가 지금 저렇게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역내 곳곳이 흙탕물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데요. 그냥 콸콸콸콸 흘러내리네요, 진짜. 그러게요. 정말 그 저 흙탕물이 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어머, 모습입니다. 어떡합니까? 1층에서 계단과 승강기를 타고 이 흙탕물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갔다고 하고요. 네. 일부 승차장과 승객 대기실이 물에 잠겨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네. 승객들도 선로는 열차는 이용을 했지만 일부 승강장 이용이 제한이 돼서 불편을 역시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이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난리 나면은 이제 그 이후 처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건수 교수님 지금 물난리인데 물보다는 지금 시뻘건 진흙탕물이 막 내려오고 있어. 무슨 산사태 난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사람이라도 좀 만약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사람 인명 피해는 없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다행이네. 앞으로가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앞으로 비가 더 오면 네. 저런 그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과 토사물 때문에 네.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이고 저 물 언제 다 퍼내냐? 또 그리고 저 진흙 언제 다 치우냐 하실 거예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전에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요. 통행하는 방향들이 거의 다 지금 막혀 있어서 제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바닥에서 한번 미끄러질 뻔 했었거든요. 물은 퍼낼 수 있다 치지만 저 진흙, 펄 같은 거는요. 아무래도 이 KTX 역이기 때문에 민감한 전자장치 그런 데 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철저하게 제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까지 옆에 나라 중국도 물난리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태풍하고 폭우가 연이어 오는 바람에 엄청 고생들을 그렇죠. 하셨는데 태풍 폭우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허허. 지금 이곳은 중국 장시성의 한 도로인데요. 지금 보이세요? 이 도로 중간이 불쑥 솟아 그러네요. 올라와 있습니다. 어머. 이것은 지진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네. 바로 폭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 온도가 지온이 59도에 이르르다 보니 대박 사건. 자연스럽게 이 도로가 어그러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 얼마나 덥길래 이 길에 시멘트가 다 녹아내린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지금 보이는 이곳은요. 장시성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난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국의 3대 화로라고 불리우는 폭염 지역이 있는데 난징, 우한, 충칭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그래요? 한 곳이죠. 네. 그 난징이라는 곳으로 한번 이제 가볼 텐데요. 네. 이 난징시는 계속해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하 방공호를 폭염 대피소로 개방하는 조금 일이 전 있었다고 그곳인가 합니다. 봐요. 네네. 네. 아직 초복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니 중국 국민 여러분들도 무척 고생이 많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곳이 아마 이제 난징의 방공호를 하도 더우니까 동굴을 개조한 방공호를 개방한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가 그럴까요? 중국이 정말 덥긴 더운가 봐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高温度59度，全面开启烧烤模式。城管部门出动雾炮车，在城区喷洒水雾降温。高温还导致虚江镇后塘路段一段水泥路面拱起15公分左右。为应对，场的管理人员也会对每个纳凉点进行每天的通风，做好疫情的管控工作。 야, 아니 사람이 더운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도로도 너무 더워서 열받았을까요? 도로가 갈라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그야말로 중국 일대가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충칭시에서는요, 건설 현장에서 이 작업자들이
이 자제 때문에 화상을 입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어머. 반드시 긴팔, 긴 바지를 입게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열사병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중국 수천 지역에서는요, 열사병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요, 난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80개 도시에 향후 24시간 안에 섭씨 40도에 도달할 것을 우려해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도로도 뜨거워서 저 시멘트가 갈라질 정도면 앞서 이제 근로자분들이 철로도 상태 점검한 거 보셨죠? 저 정도 열이면 철로도 휘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철도 안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이 폭염 그리고 물난리 겪었다가 그걸 좀 지나가니까 폭염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이 왜 이럽니까? 안진용 기자님. 한국은 폭우로, 중국은 폭염으로, 그리고 이탈리아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 서부에 위치한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입니다. 네. 한가로워 보이는 이 섬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일이 있는데요. 저 멀리서 날아온 것들 보이시죠? 뭐예요? 새떼냐고요? 아닙니다. 메뚜기 떼입니다. 어머. 30여 년 만에 등장한 이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은요, 섬의 약 6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면적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저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게 영상으로는 진짜 한 몇백 마리처럼 보인다지만 이게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수십억 마리라고 수십억 마리? 엄청난 지금 개체수죠. 와. 사실 저기에 서 있기만 해도 메뚜기떼들이 얼굴을 막 스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게 왜 그러냐면요. 네. 가뭄 때문에 메뚜기 알이 많아져서 이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가뭄이 왜 메뚜기 알을 늘어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이탈리아 지역이 원래 고온 건조한 지역인데 강수량이 부족해지면서 이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그러면 토양이 어떻게 되냐면 쫀쫀하게 압축이 된다는 어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과 공기가 들어갈 틈도 없는 쫀쫀하고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저 넓은 땅에요. 메뚜기들 알 낳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세상에.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또 이 지역 한 대학교의 곤충학과 교수에 따르면 원인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것이 이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땅을 경작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났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저런 메뚜기가 알 낳기 좋은 토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메뚜기 떼가 습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개체수가 늘어난 거고 네. 올해는 섬의 한 2에서 3% 정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저게 뭐 제주도 3분의 1 정도 아까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이 지구과학에도 조예가 깊으신 줄 몰라 너무 이 상식이 풍부해요. 그런데 이탈리아 지금 상황 들어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가뭄에다가 메뚜기 떼 습격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면 딱 여기도 들어맞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가물어서 농사가 힘든 데다가 저렇게 메뚜기떼가 출몰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뭐 농사 지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낙농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야기는 지금 안 그래도 가물고 게다가 지금 연료비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메뚜기떼 습격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농사를 포기해야 하나 어머.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곤충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요. 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메뚜기떼가 오긴 했지만 이처럼 많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이제 천적을 길러서 그러니까 메뚜기떼를 먹어 치우는 특정 종류의 그 딱정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동원해서 이제 개체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미경작 땅이 많았기 때문에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작을 좀 많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네. 제시를 했습니다. 궁할수록 뭔가 묘수가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야, 요즘 기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늘에 떠야 할 무지개가 여기에 떴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무지개 하늘에 뜬 거 보시면 다들 행운이다,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떠야 될 무지개가 액체로 나타났다. 설마요. 안 믿기시죠? 네. 그런데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아하.
네, 화려한 청천연색의 물길이 산기슭을 따라서 와, 펼쳐지는 시원하다네. 바로 이곳입니다. 네. 여기가 안데스 산맥 산기슭에 있는 강인데요. 아하. 물길이 흔들릴 때마다 저렇게 오색 절경이 펼쳐진다고 해서 신의 강 또는 액체 무지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머. 정말 너무 예쁘죠. 물감을 물에 풀어놓은 팔레트처럼 진짜네요. 어머. 강물에 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 카뇨 크리스탈레스라는 강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물길 덕분에 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또 알록달록 또 재미까지 더해주는데 저 무지개 강이랍니다. 저곳을 찾은 관광객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ce que j'avais l'impression sur les photos qu'il y avait un écosystème unique et c'est un peu ce que je ressens. Après, c'est que le début de mon voyage, donc je ne sais pas si j'aurai le même point de vue au final, mais ça m'a quand même l'air d'être un endroit assez incroyable. 아니 근데 제가 좀 엉뚱해서 그럴까 진짜 저거 혹시 저 상류에서 누가 이렇게 물감 살짝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안진영 기자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어디 있는 강이냐 궁금하시죠? 네.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아하. 콜롬비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네. 이 강이 이렇게 신비로운 빛깔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강 아래에 있는 이 수초 마카레냐 클라비헤라 덕분입니다. 아. 이 해초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네. 강한 태양빛을 받으면 노랑, 초록, 파랑, 검정, 빨강으로 색을 바꾸면서 오색 찬란한 어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어허. 혹시 현장 가시려는 분들 네. 절정은 7월에서 10월이라고 합니다. 하하,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못 가는데 어쨌든 뉴스파이터 통해서 여러분들 간접 경험이나마 하셨을 텐데 정말 세상에는 절경을 이루는 곳이 참 많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로라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그러면 이게 보통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대박 사건 여기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흔히 천상의 커튼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로라. 네. 극지방이 아닌 그것도 한여름에 어허. 프랑스 파리에서 시내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마 오늘 왜 이렇게 설마 하는 게 많을까요 오늘요? 네, 파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네, 어둠이 내려앉은 파리의 시내 위로 신비로운 빛의 커튼을 어머,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푸른색, 녹색 안개가 어우러지면서 하늘을 가득 뒤덮은 모습인데요. 이 파리에 웬 오로라가 나타났냐고요? 사실 이 환상적인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를 재현한 레이저 쇼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네, 이 특별한 오로라는 7월 30일, 31일 양일간 파리의 명소죠. 노틀담 대성당 위에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안진영 기자님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는 저게 진짜 오로라가 아니라 저걸 레이저 쇼라고요, 저게? 네,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죠. 노트르담 대성당 위에 저런 오로라가 떴다고 하니까요. 정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오로라 1990년부터 이어진 파리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죠. 파리 레떼 페스티벌에서 이틀간 밤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펼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이 오로라 쇼를 보는 건요. 무료입니다. 아, 그럼 사람들이 그러군요. 오로라 그러겠군요. 그런데 저 오로라 레이저 쇼가 허지원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에서도 저 오로라 쇼를 볼 수 있었어요. 저게 스위스 출신 세계적인 이 설치 미술가 댄 아처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올해 초에 국내 모 백화점에서 한국 최초 오로라 쇼라는 그 행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어허. 그때 이 작가가 바로 이걸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막 레이저 빔이랑 연무기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하늘에서도 저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오로라를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어머. 띄웠었는데요. 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시민들의 일상에 위로를 하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했었다고 하고 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 2차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아하. 선착순 250명 받았다고 하는데 꽉꽉 찼었다고 하네요. 아하.